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팩트 체크. 네. 권리중심 연중증장애인 일자리 이걸 가지고 불법 시위에 그 사람들 동원하고 뭐 일당을 주고 있다. 27,000에서 37,000원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금액까지. 놀랐어요? 금액까지 얘기해서. 뭔가 그 금액이란 말을 어쨌든 그렇게 붙이면 뭔가 진실에 가까운 얘기처럼 네. 홀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네. 뭘 계산했어요? 뭘로? 27,000원과 37,00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그 사람들이 뭘 근거로 그 얘기를 할까? 네. 그래서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뭐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가? 라는 속담 아시죠? 네네네. 알죠. 그 사자성어. 그 사자성어는 아니고 그 약간짝 길어서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가?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네. 평소에 당원들을 그렇게 동원하는 모양이네요. 일당주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고의 제한, 그죠? 생각의 제한인 거고, 그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왜 27,000원과 37,000원의 일당이 나왔냐? 그러면 이분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예요. 네네네. 그들이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을 일을 해요. 그래서 주 15시간, 주 20시간 네,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가 급여로 나갑니다. 4대 보험 다 들어가고요. 월 급여로 나간다. 월급, 일당이 아니라 급여의 계산이 15시간을 일하시는 분이 한 75만 원. 그리고 주 20시간을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100만 원. 그걸 갖다 시간대로 끊으니까 이제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이 27,000원, 37,000원. 그래서 우리 우정교 활동가가 막 화냈어요. 야, 이거 28,000원인데 왜 27,000원 저건 갈까? 아이고, 참나. 내가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기껏 가짜뉴스 냈는데 정말 숫자도 잘못 계산한 가짜뉴스? 뭐 이런 거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계산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럼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 왜 일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일당. 개 눈에는 뭐만 보여서. 그렇죠. 바로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가. 예.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사자성어로 해볼까요? 네. 개똥이다. 개똥이다. 네. 그래서 전장현과 함께 이렇게 연대하는 이 중증장애인들. 이들은 최중증장애인들이에요. 네네네.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됐던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뇌병변, 지적 자폐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배제됐죠.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나도 이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했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84일 동안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정확히. 제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문재인 정권 때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지만 이심전심. 문재인 정권 때 우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4일간 증가하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대책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취업 상담하는 이런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경쟁,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2014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너무나 모르더라. 지금 만든 지 제정된 지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 시민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더라.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알리는 특히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는 권리 캠페인을 하라! 라고 공고해요. 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일자리예요. 그래서
하태경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일자리에 50%가 이 집회와 시위했다. 집회와 시위하고 캠페인은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네. 영어로 똑같은 걸 갖다가 캠페인이라고 써서 집회와 시위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집회와 시위 50% 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 50% 생산물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 아닙니까? 더 장려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진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권리중심 일자리는 명확하게 캠페인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말 더 노력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배우고 실천의 영역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노력을 백갑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전장현은 뭐 불법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단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이제 논리 이어가다가 최중증 장애인은 그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에 최중증 장애인을 일당을 줘가며 거기에 동원시키고 있다. 이제 쭉 그 스토리를 딱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쓴 거잖아요, 일단.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호소를 했대요. 누가 정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밝혔지만은 하기 싫은데 네. 집회 나갔다. 그 하태경 의원 말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뭐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 직장에 했는데 이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아, 갑자기, 충격적이네요. 아, 그랬군요. 네. 몸이 힘들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 직장은 그것을 하기 위한 직장이잖아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직장은 그것을 하기 위한 직장으로서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만 살짝 빼와가지고, 예? 일하기 힘들다. 하기 싫다. 그 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 빵 공장에 빵을 만드는데 빵 만들기 싫다. 싫을 수 있죠, 당연히. 그죠?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왜곡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불법이에요. 하태경 의원은요, 의원이 아니라 판사인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불법이래. 우리나라 그런 판사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 뭔가 가짜 판사들이 많으셔. 그래요? 그래서 고소고발 한다며요. 그러고 난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리중심 일자리가 지하철에 시위를 했다. 출근길 시위를 했다. 이걸로 했더라고요. 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아침 7시 반부터 10시 정도 해요. 이분들의 출근 시간은요, 오후 1시에서 4시, 5시, 네,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수록 나왔다 칩시다. 자기 근무 시간에 안 나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집회 시위 자유인데. 이게 참, 이걸 뭐 어떻게 엮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더니, 정말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 대환영의 경찰 수사? 그래, 오히려 받아보자. 아니, 기자회견하고 가가지고 받을 거예요. 그래, 연행됐다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다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가가지고, 어떤 수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 전장현이 중증장애인들을 일당을 줘가며 뭐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동원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서로 그것이 지하철 시위, 아침에 출근길 선전전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전혀 근무 시간과 다를 뿐더러 혹여 개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그 개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의해서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나온 것 뿐이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동자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여러 가지 캠페인,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가 직무의 내용이니까 그 직무의 내용으로서 이러저러한 뭐 집회나 캠페인, 그러니까 사실 집회 시위가 캠페인 다 영어로 말하냐 한국말로 말하냐의 차이 뿐인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캠페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조금 더 뭐랄까요? 유하 보이고 집회 시위라고 얘기하면 뭔가 강성이고 불법 같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캠페인들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것을 마치 그냥 하나의 비빔밥처럼 막 섞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지금 이것이다라고 이제 내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장현이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지하철 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나오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조직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네. 아니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오면 뭐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전장현이? 많이 안 났잖아요. 저 거의 안 나갔지만. 거의 안 나왔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별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월급 주는 거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 내가 뭐 잘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 근데 왜 내가 잘랐던 거예요? 완전 독립재산제. 그쵸. 내가 그 지하철 시위 안 나오면 잘라 이런 말 했어요. 그게 또 그래요. 참나. 교묘하게 이렇게 엮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하죠. 네.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자기의 공천을 위해서 자기의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떤 유명세를 좀 더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박근혜 대표님도 그리고 이 같이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 생고생하면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이 사실은 온 국민들의 권리 신장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오면서 이제 복지 예산을 늘려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체를 모욕하는 행동 같아요. 저는요. 전장현이야 뭐 아주 찍혔으니까 모욕해도 돼요. 뭐 싸우면 되니까. 아니야, 안 돼. 아니 해도 돼요. 난 안 돼. 예. 근데 이거는 권리중심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게 당사자들을 모욕시키고요. 당사자들을 교묘하게 그들의 이 힘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장현을 공격하는 데 써먹어요. 정말 아무리 장애인 문제라고 해서 해도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이용해 먹는 거구나. 모욕시키지 마세요. 하태경 의원님, 당신 뭘 아십니까?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의 문제를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그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50년 동안 한 번도 직장이란 걸 갖지 못했던 탈시설에서 자립한 발달장애인께서 이제 매일 어딘가에 가서 출근을 하고 직장 동료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매일 그 출근할 복장이라든지 출근 시간을 체크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씻고 자기를 가꾸고 뭐 이러는 과정,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뭘 하고 이런 과정들 통해 그 노동이 얼마나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정말 노동은 신성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발언들은 정말 체중증 장애인 여태까지 뭐 5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직장이란 걸 정말 사회로부터 정말 가질 수 없었던 노동의 권리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굉장히 묵살하는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권리중심 일자리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교육,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활동, 그것도 사실은 권리옹호 활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고, 그 다음에 권리옹호 캠페인, 이 세 가지의 업무, 직무, 3대 직무의 성격을 아예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데니까 사실은 캠페인을 안 할 수 없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자리인데, 그걸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고, 그 일자리에 임금을 받는 것 자체를 막 협박하면서 뭐 끊어버리겠다는 예산을 뭐 중단시키고 일자리를 다, 그 노동자들을 다
그 최정점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직무를 정말 바꾸겠다고 해요.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직무를 바꿔버린대요. 해고하겠다가 아니라 직무를 바꾸겠다로 바꿨어요? 그 문서 파쇄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바꾸겠다고 해요. 정말 그거는 그 직종 자체를 없앤다라는 거고요. 네네. 국회의원들. 또 하나는 아이고 또 이 이야기하면 자꾸 열받아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사회자님? 네. 이것도 노래다라고 해요.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요, 노래를 하더라도 장애인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장애인을 원해요. 발달 장애인들은 얼마나 연주해가지고 바울링 키고 이걸 갖다 막 아주 눈물 감동 다 해내면서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 세상에 그냥 이건 노래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저처럼 괴성을 저지르는 이것도 저는 노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권리라는 단어를 하나 담기 위한 노력을 해요. 개사해서. 그것이 지금의 이 노동이라는 영역, 개념 속에서 그들이 노동으로 여겨질까요? 그것이 노래로 여겨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배제되어졌던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속에서 정말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존재를 뚫고 경쟁장애 중심, 시장 중심, 경쟁 중심, 능력 중심의 이것을 뚫고 겨우겨우 만든 이 권리 중심 노동을 그것을 그들이 가장 하기 쉽게 참여하기 쉽게 노래 못 불러도 그래 이것도 노래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권리를 캠페인하라 하고 만든 건데 이것을 문서 파쇄로 바꿔버리겠대요. 문서 파쇄 직종이 없나요? 지금 그 복지부에 장애인 일자리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뭐 직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직무도 못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문서 파쇄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주겠다. 이때까지 그거 개발해 놓고서 그죠?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교묘하게 그들을 해고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안 늘리겠다? 그들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니, 장애인의 노동이 예전에 사실 보호작업장이라는 데에서 장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무의미한 사실은 이제 현대화된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의미한 노동을 그 보호작업장이라는 데다 몰아넣고 거기서 그걸 하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해외에서는 보호작업장도 다 폐쇄하고 장애인도 자기의 뭔가를 발현시킬 수 있는 노동으로서 다 직무들이 개발되면서 다른 직무들로 다 변경되어 왔던 역사적인 이게 있었는데 다시 문서 파쇄 뭐 이런 사실 기계가 다 해줘요 문서 파쇄 요즘에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장애인들 체중증 장애인들의 그 노동이 가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도 노동이다 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그리고 캠페인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냈던 이것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문서 파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짜 너무 이렇게 정말 체중증 장애인들의 이 삶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혐오하고 그리고 버려버리고 네. 너무 폐기 처분해버리죠. 너무 이 정치인들의 이런 하태경 의원 같은 이런 행태는 정말 금전 대상. 그들의 삶에 대해서 1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입을 깍 깨물었다 내가 지금. 예, 본인의 입을 깨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우리가 좀 많이 길었네요. 네, 길게 얘기했습니다. 막 서로 흥분해가지고. 물론 많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at can I do? What shall I do? 뭐가 떠들어도 우리 갈 길을 가면 되지 뭐, 그죠? 우리 여태까지 뭐 그렇게 이상한 말 떠드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냥 계속 있었지 뭐 하태경 같은 사람이. 우리 뭐 그거 그렇죠.
빨리 숨겨놓은 얘기예요. 같이 가시죠. 지금의 상황, 좁게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네. 조금 더 가면 오세훈 서울시장, 네. 전장현 죽이기, 그리고 또 이준석,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시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둠이 깊어가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퇴행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전진했다가 후퇴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후퇴할 수 있죠. 퇴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퇴행시키는데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조차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22년을 외쳐도 이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외치고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욕설과 혐오 속에서도 지하철에서 오늘도 이렇게 선전전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장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